이슈 종목을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 볼 거냐면은 거래량 1억 주가 넘게 나온 오늘 요 두 종목을 볼 예정이에요. 우리기술투자랑 캐몬. 요 두 종목이 지금 거래량도 많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하고 갱신을 해내면서 최근 고점을 돌파해내고 갱신을 해내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으로 가게 될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요 두 종목을 그래서 좀 봐볼 예정이고, 더해가지고 요 두 종목은 최근에 둘 다 영상을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요 캐몬 같은 경우에는 여긴가요? 캐몬 같은 경우에는 이 11월 11일 날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공략 지점이랑 목표가를 이제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 자체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파를 못 해준 상황에서 요 구간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요런 그림을 기대해 보면서 단기적인 공략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캐몬 같은 경우에는 딱 그렇게 움직여줬죠. 딱 요 날이었는데 여기 구간까지 이제 조금 조정이 나왔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대로 또 움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날 11월 6일 날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었는데 한참 이제 올라가야 되었죠. 그래서 이게 예상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냐,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에 있었던 요 고점 부분까지 우선 떨어졌다가 여기서 약간 횡보하다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딱 이날이었죠. 여기서 이제 떨어졌다가 여기서 약간 횡보하다가 이렇게 다시 고점 돌파를 해내면서 N자 모양으로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영상 이전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 뭐 공부할 만한 내용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보시고, 이제 또 이 고가를 돌파해내고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다시 한번 이 목표가라든가 좀 약간 시나리오를 약간씩 교정해 나가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두 종목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 이어가지고 앞으로 이후의 시나리오와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목표가, 의미 있는 목표가 청산 지점, 요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뭐 이슈적인 부분이야 전에도 다뤄드렸고 너무 많이 다뤄드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해가지고 이미 이 두 종목 다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이제 올라와서 변동성이 그냥 커지는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서야 이슈를 분석하고 무언가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변동성을 좀 취하는 그런 전략들이 더 적합한 구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슈적인 부분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몬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또 SK바이오사이언스랑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랑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이어가지고 연달아서 이 연결고리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이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캐몬,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연관돼가지고 움직여서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그걸로 사실 충분히 계속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슈적인 부분은 요 정도만 그냥 가볍게 보는 걸로 하고, 재무도 보면은 캐몬 같은 경우에는 재무도 최근에 계속해서 흑자를 내주고 있으면서 다른 여타적인 부분들도 부채 비율이라든가 뭐 유보율을 미루어 봤을 때도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괜찮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와서 오늘의 주안점인 이 단기적인 목표가와 예상 흐름을 좀 봐볼 건데, 전에 영상에서도 우선 설명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이 주가라는 게 항상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추세가 있고 옆으로 기게 되는, 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횡보 구간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잘 유능히 이제 좀 잘 봐야 되는 건 이 횡보 구간 왔다 갔다 해줄 때다. 이럴 때 좀 잘 눈여겨보다가 좋은 진입자리 선점해 놓고, 추세가 나갈 때 이럴 때 잘 노리면서 이 안정적으로 가져가야지, 이게 무작정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해가지고 더 빨리 올라가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좋은 진입자리를 선정을 해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박스권 구간을 항상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구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여기까지 올라오고 횡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따가 목표가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추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폭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적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그 끝자락에서는 다시 한번 횡보를 하거나 약간 하락이 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미루어 봤을 때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최근에 횡보를 해주면서 잡아줬던 구간이 이 정도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다가 항상 이런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이런 구간이 왜 나오냐면은
이 매수하려는 자들과 매도하려는 자들이 계속해서 뭔가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법하면은 기가 막히게 고점 구간에서 팔려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매도하려는 힘이 이겨버리고, 그럼 그러다 떨어지려고 하면은 또 이 저점 구간에서 또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매수하려는 힘이 강해져서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자체는 이 힘의 균형이 지금 살려는 쪽과 팔려는 쪽이 맞아떨어지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서로 막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건 지금 위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위로 쭉쭉 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힘을 모으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힘을 모았던 만큼 불출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요 목표가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놓고 보시고 하나의 행보 구간을 하나 보시고 여기서 돌파를 해내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정도 파동의 힘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도 한번 꺾었다가 이런 식으로 작게 보면 약간 얕은 횡보형 박스 구간이었죠. 요 구간을 이제 좀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이 상한가로 밀었죠. 이날 상한가로 밀었기 때문에 올라서기 시작하니까 요 정도 구간까지 올라가더라.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최근에 또 횡보를 해준 구간 여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은 6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4,500원 기준으로 60% 정도를 잡고 봤을 때는 한 7,000원 내지 8,000원대 구간까지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최근에 만들어놨던 고점도 어쨌든 돌파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타고 가면서 이 7,000원부터 8,000원대 구간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시는 게 목표가로 보시고 단기적인 진입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대신에 뭐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게 뭐 목표가는 뭐 의미 있게 잡아도 항상 예상일 뿐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급격하게 또 상황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밑으로 가능성은 열어둬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층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1층이었다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뭐 아파트로 치면 1층이에요. 근데 지금 1층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2층 구간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2층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약간 이게 조정받다가 올라가는 척하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됐을 때 1층 구간으로 안 떨어지는 선에서는 흐름이 괜찮습니다. 2층에서 아직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층이 아니고 1층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층의 변경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 상승 흐름의 이 힘이 탄력이 깨져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2층 구간에서 놀다가 1층 구간으로 떨어지는 시점들, 이런 시점들에는 우선 좀 보수적으로 단기적으로 흐름이 꺾여버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좀 짧게 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몬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 목표가나 뭐 시나리오는 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종목 넘어가서 우리기술 투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기술 투자는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여있는 그런 종목이죠.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이 당시였죠. 이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막 너도 나도 비트코인 하면서 막 다 그랬던 게 벌써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 3년이 벌써 지나 버렸네요. 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열풍을 받을 때 같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죠. 거의 어마어마한 상승세. 1,400%, 1,500%가량의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한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를 많이 같이 받았는데 아마 사실 요만큼 올라갔으면 저만큼 떨어져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또 워낙 오른 폭이 컸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좀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고가를 돌파하면서, 물론 이 이전에 있었던 만큼의 고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만들어놨던 고점들을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멋지게 상승 흐름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이 우리기술 투자도 같이 이 비트코인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뭐 매출액도 최근 2년 동안 좀 더 좋아졌죠. 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더군다나 영업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크게 걱정하거나 이럴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뭐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영상을 이전에 찍어드렸던 게 여기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정도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횡보 구간 만들고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면 같은 관점으로, 단기적 관점은 계속 같은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또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고점을 돌파하면은 또 떨어질 때
요 정도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 또 떨어졌다. 여기서 또 횡보하다 또 올라가겠죠. 뭐 물론 바로 올라가 버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그게 아니고 좀 떨어지더라도 이 최근에 만들어놨던 이 상승 흐름이라는 게 저점이랑 고점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게 이제 이 상승 파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그리면 뭐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짧게 그렸을 때 단기적 그림상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고점 높이고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고 떨어져도 저점을 안 깨는 선에서는 계속 이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질 때는 오히려 이 전에 있었던 고점이라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아래, 아니면은 뭐 전에 있었던 저점 안 깨는 선에서는 떨어져도 괜찮다. 여기까지는 상승 흐름이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혹시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영상을 찍어드렸던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 여기서 조정받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가 여기서 조정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당시에 목표가 잡는 법, 그리고 또 아까 캐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항상 이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지면은, 횡보 구간이라든가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면은 또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설 때 이 정도 파동만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장기적인 그림상 큰 파동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도 이게 이어지고, 단기적인 그림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파동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단기 파동, 장기 파동은 아직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장기적인 파동은 요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크기만큼 계속해서 올라간다. 장기적인 그림을 보실 거면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단기적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 정도 크기만큼 우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돌파를 해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만큼 또 올라간 거고, 여기서 이제 바로 못 이어 올리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좀 떨어지겠죠. 떨어졌다가 돌파하고 다시 올라설 때는 그 정도 파동의 힘만큼 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혹여나 이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그리는 파동의 크기만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바로 연이어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최근에 만들어 놓은 파동이 요 정도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지금 이게 연이어가지고 양봉으로 밀어 올리면서 쭉쭉 치고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은 6,300원부터 한 6,400원 정도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물론 더 가면 더 좋겠지만, 이게 흐름을 파동이 이게 뭐 쭉쭉쭉쭉 치는 구간들도 있고,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가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다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가 1차적으로 좀 중요한 구간이고, 바로 이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최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또 떨어졌다가 이 다음 파동 만들고 올라설 때 또 그 정도 힘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기술 투자에 지금 의미 있는 단기적인 목표가 지점은 6,300원부터 6,400원 정도 부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기를 만약에 돌파를 이제 다시 한번 못 해주고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사실 장기적 그림상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꺾이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좀 꺾였다가 움직일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횡보하는 그림들을 좀 보고 계시다가, 요거 최근에 잡아주려는 저점이 요 정도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정도를 안 깨는 선에서 횡보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안 깨는 선에서 잡아줘야지, 여기서 이제 깨버리면은 흐름이 이제 꺾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윗구간까지만 보시고 여기 밑으로 깨질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림을 다시 만들어서 올려야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밑으로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기술 투자랑 캐몬이랑 이렇게 두 개 정도 해가지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가랑 예상 흐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희 개인적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